추경호 기획기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단연 관심을 끈 내용은 법인세율 인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세율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회사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득이 적은 회사는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를 보면 최고 세율 25%를 22%로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기에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전형적인 낙수 이론적 접근으로 부유층과 사업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 보다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경제 전반이 개선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혜택은 저소득층 및 하층민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낙수 이론이 현실 경제에서는 그 효과가 검증된 적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고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 IMF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수 효과는 입증된 적이 없으며 과거에는 유리잔이 가득 차면 가난한 이들에게도 이익이 분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리잔이 가득 차면 마술처럼 유리잔이 더 커져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 따라 혜택을 보는 기업은 우리나라 최상위 기업 약 80여 개로 전체 법인세 대상 중 0.01%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감소하는 세수는 2020년 신고 기준으로 약 1조 7천억 원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는 다른 누군가의 증세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면 정부에 꼭 필요한 지출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경제 방향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번 기업의 수익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사회적, 경제적 취약층을 지원해 양극화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방침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윤석열 정부 낙수 효과론으로 박수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쌓여있는 쪽에 곳간을 열 수 있는 더 큰 책임감을 기대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